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일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날씨가 좀 흐린다고 하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날씨에 대해서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이제 4강전 4명으로 압축시킨데 8명에서요 4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가나다 순으로 해서 원희룡 후보,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렇게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래 이 프로스 받은 것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사람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 11월 이제 5일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론도 하고 1대1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음 달에 결정할 때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많이 받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가 1등으로 해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홍준표가 1등으로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그쪽에 적극 가담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실상은 언론기관에서도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후보의 지금 1, 2등 된 순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4사람이 확정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후보를 교체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평택에서도 성남 비슷하게 그렇게 해쳐 드셨다고 합니다. 못된 놈들 그냥 얼마나 돈을 쌓아놓고 살라고 하는지 몇 천억씩 해쳐먹는 놈들 땅 주인들한테는 그냥 싸게 그냥 고시 내려가지고 그냥 사고 팔적에는 아파트 분양하는 상한선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끔 민관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고로 받아먹고 그래서 돈은 몇천억씩 아니 8,400만 원인가 얼마 돈을 댔는데 1,000억 7억 1,007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튄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이 다 도망간다고 해요. 이런 못된 놈들 국민들을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해쳐먹으려고 그러는지 아주 고얀 놈들입니다. 못된 놈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인천시당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오신 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뭐 사람이 많이 와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시에 부평 문화의 거리로 이제 왔는데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요 근래 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못 봤어요. 그냥 뭐 연호를 하고 윤석열 하고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뭐 아주 그냥 벌떼같이 모였는데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화의 거리에서 잠깐 당권 교체 확신을 갖습니다. 뭐 법을 준수해서 법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몇 마디 하고는 시장 둘러서 부평시장 둘러서 그래서 그러고선 올라갔습니다. 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환영이고 그냥 뭐 시장의 그 깡시장에서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뭐.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사법기관의 문제, 그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권씨가 나하고 같이 권씨가 돼서 아주 찝찝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내 자식이라도 처벌을 받아야죠. 나는 그렇게 평등주의입니다. 법 앞에는 평등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직 고등법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법원장이 국회에 그 국정감사 때에 이제 좀 나와서 질문한 겁니다. 권순일 저 대법원 법원장은 명태했죠, 나왔죠. 근데 권순일 의혹에 당혹스럽다, 불공정 여지,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한 겁니다. 현직 대법원장이요.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8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균영 대전 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보도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법관이 그만두고 한 2개월 후에 이 지금 현재 화천대유의 그 조그만 회사, 그 당시는 뭐 신진 회사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 이런 건물 대법관이 거기에 고문을 갔다. 그 자체가 의혹인 거죠. 근데 이게 의혹인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명태하기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있는데 그쪽에 형을 갖다 강제로 입원시키고 뭐 하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 유사한 걸 다른 사람 경우에는 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쪽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람 5명, 그다음에 위법성이 없다는 사람, 있다는 사람, 없다는 5명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적에 권순일 대법관이 죄가 없다, 무죄 쪽에다가 가담을 했어요. 캐스팅 포트라고 하죠. 여기 부담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죄가 없다는데 무죄로다가 찬성해서 7대5로다가 무죄로 석방됐잖아요. 뭐 그거는 반드시 유죄로 보는 것이 법조문들의 얘기고,
그다음에 일반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무죄됐다 이거야. 그래 놓고는 명퇴하고 나서 2개월인가 있다가 여기에 고문 변호사, 여기 고문부에서 아주 고액의 그 고문이요. 그 수임료를 받았다 이거죠. 그때는 또 법원 변호사로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문제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전자에 제가 있던 그 정부에서 보면 이 검찰이나 또 이 법원에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시키고 뭐 그런 걸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사법기관에서 말이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끔 판결이 나오는 게 많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검찰들도 지금 현재 청와대 눈치만 보는 청와대 똘마니 검찰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검찰이나 이 사법부 그 재판 판사들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들은 말이죠. 거기 공직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퇴직하면 퇴직금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식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런데 그 자기 명예를 지키고 대학 가서 후학 가르치는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교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 이런데 이 불법으로 무지하게 주택 한다고 해서 이 화천대유 같은데 이렇게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고문한다. 그 고문하고 거기서 한다는 건 거기서 하는 일 잘못한 게 있으면 잘 처리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다가 고문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박영수 특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이 지금 현재 말을 오해할 게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은 거로 볼 여지가 있다.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본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되고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헌법 재판소에서 그 전원 합의로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해서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을 선고한다 그랬잖아요. 파면.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죄 있는 게 뭐 있어요?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지금 현재 4년 7개월째 들어가요. 몸도 약하신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 돈 한 푼도 1원도 안 먹은 그런 대통령 갖다가 잡아놓고 이 나쁜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 이놈들은 나쁜 짓한 놈들은 자손 만대까지 응징을 받아야 돼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옛날 같으면 옛날 시대 이 시종 같으면요 구적을 멸했습니다. 나쁜 놈들 전부 잡아들여가지고. 하여튼 권순일 대법관이요, 자기가 자기 몸의 명예를 지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가 시인하고 국민한테 사죄하고 그래놓고 자기 명예를 지키세요. 이게 권순일 대법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 대법관 우리 종춘에 안동에 설 땐 나오지도 않더만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말이죠. 하여튼 이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우리 지금 중국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이 자유방해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에 있는 잠수함이 정체불명 물체와 남중국해에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잠수함에 있던 군인들 한 2명이 조금 외상을 입었다. 그러나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외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 핵잠수함 남중국 해서 정체불명 물체와 충돌. 미 해군의 시울프급 핵 추진 잠수함 코네티커트호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7일 보도 자료를 내고 코네티커트호 지난 2일 오후 인도 태평양 공해에서 작전을 하다 특정 물체와 부딪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복수의 해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충돌한 물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핵 잠수함은 아니며 침몰한 선박이나 컨테이너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딪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남중국해 거기가 그 자유방해 국가에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이 지금 현재 그 뭐예요 뭐 저기 그 함대 그 함대 같은 그 배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저기 저 남중국해.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독립하게 되면 네 그냥 두지 않겠다. 뭐, 그 까버시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도를 했지만 외신에 보게 되면 중국의 비행기가 대만 대만 앞에 있는 데를 막 그게 그 공격 자세 같이 쳐서 그 항공기가 막 그거 가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막 다녔어요. 이게. 그래서 대만을 지켜주려고 미국 뭐 핵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 그 다음에 그 항공모함이 가면 거기 또 따라 붙는 그 배들 있잖아요. 호위하는 함대들이 오잖아요. 미국도 와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오스트라리아, 호주에서도 그 배가 왔고, 인도도 와 있고, 프랑스도 와 있고, 지금 현재 캐나다도 와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방에 있는 함대들이 글로 직결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못하면 그게 터져서 중국하고 터지게 되면 전쟁이 3차 전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이제 한국이 이북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이제 이런 데서 한국이 분명하게 노선을 확정하지 않으면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중국해 그 잠수함이든지 항공모함이든지 그다음에 수행하는 호위하는 호위함들이 많이 여러 나라에서 직결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대만을 목적은 훈련의 목적으로 왔지만 대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유우방이 이렇게 참 튼튼한 거예요.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서 저놈들이 처단할 적에 그 자유우방의 그 16개국이 우리도 참여해서 이북을 물려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좌파 정부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고마운 거 모르고 지금 현재 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나가라고 하려고 그러고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정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나같이 6.25를 겪은 이런 세대에서는요, 정말 아주 위태위태롭게끔 하는 이런 이거 정부가 좌판 정부 빨리 정권 교체 나와서 우리 우파 보수가 집권해서 미국과 더 친밀한 우방 그 혈맹을 잘 이행하고 지켜가면서
자유우방과 같이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짧게 단신으로 보내드릴게요. 일본, 여러분들 일본이 있죠, 일본. 일본에 뭐 가끔씩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입니다. 도쿄 덮친 5.9 강진, 멈춰선 열차의 발동동.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보시죠. 이게 막 이게 땅이 움직여서 아파트고 뭐 이 건물이고 상가고 뭐 이게 땅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가로등도 흔들리고 열차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이번에 5.9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차가 나는데 열차 바퀴가 탈선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유동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 도쿄에 있는 도쿄탑 같은데요. 이게 도쿄 여러분들 도쿄 가셔서 보셨죠?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냥 사무실도 막 흔들리고 뭐 막 그냥 책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 지진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사무실 안이 열차가 탈선해서 이렇게 넘어와 있고 이렇게 제 길을 잃어버리고 빠져나왔어요. 수도관이 그 파열돼 가지고 물이 새 가지고 이 물이 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이 저 물이 나와서 도로고 뭐고 그냥 온통 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이 나와가지고 그 지진이 흔들리니까 지금 도로에 밖에 나와서 있는 저 국민들입니다. 이게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은 우리나라도 뭐 적게는 있었습니다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 일본 수도권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해 부상자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들은 어젯밤 10시 41분 일본 지바현 북서부에서 리히터 규모 5.9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23구에서 진도 5강 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약 10년 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일본은 뭐 지진 때이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뭐 도로 고가가 막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근데 일본에는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본 가시면 그 후지산 있는데 그 가다 보면 그 호수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호수에도 그 호수가 아니고 원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 저기 산이었고. 근데 지진이라고 뭐면서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거기가 웅덩이가 돼가지고 호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광 여러분들 그 배 타고 보셨죠? 관광 이게 도는 거. 거기가 일본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일본이요. 일본 국민들은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 아주 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태평양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극동아시아 이쪽에 있는 그 지각판하고 미합중국 미주 쪽에 있는 그 지각판하고 대서양 그 태평양이죠. 태평양인데서 지각판이 이게 서로 부딪혀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지진이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 그 지역판에서 움직이는 그 유동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이 한국은 일본이 있어서 앞에서 일본이 있어서 일본이 막아주기 때문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 참 그 안 됐다 싶고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행히 일본이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진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 우리 선조들이 이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이고 행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 일부 그 종북 세력 좌파 놈들이 자꾸 이북한테 자꾸 이렇게 잘하려고 이북한테 한국을 갖다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같은 거 보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못돼서 그렇죠. 이것들을 다 아주 싹 쓸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진 때에서 우리 벗어난 한국,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화산은 나왔잖아요. 뭐 제주도 터지고 백두산 터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도 지진은 약한 지진은 오긴 옵니다만 일본 같이 이렇게 큰 지진이 있는 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주 옛날 그에 벌써 한 4, 50년 전인가요? 저 충청도 그 홍성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건물에 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억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즐거운 소식이 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당뇨병이 우리나라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당뇨병. 당뇨병이 더 심해지면 이게 전이가 돼서 다른 병을 합병을 일어납니다. 합병증. 그래서 당뇨병의 저기 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으로 와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병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당뇨병과 지방간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한국에서 발견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지방간 억제 치료제 나온다. 분당 서울대병원 새로운 치료제 개발. 당뇨병과 지방간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 서울대병원 원장 백남종 뇌분비 대사과 내과 최성희 교수팀이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 의과학대학원 김하일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지방 조직의 세로토닌 신호 억제로 당뇨병 개선, 지방간 억제 효과를 규명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오는 또 지방 뭐 간경화, 간암 이런 것들을 많이 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간이 튼튼해야 사람이 튼튼한데요. 뭐 다른 것도 다 튼튼하겠지만 간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피로지도 않고 뭐 이게. 근데 이 당뇨병으로 앓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한국엔 높게 많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저희 집사람도 집에 안에도 당뇨병을 오랫동안 이렇게 앓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또 이제 그 DNA가 어머니 DNA를 받아가지고 아들도 계속 당뇨병 앓고 있는데 제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빨리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치료제가 이렇게 개발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지금 개발됐으면 내년은 시판 되겠죠. 그래서 치료만 된다면 그것만 치료된다면 아주 대반영입니다.
공동연구팀은 지방조직의 세로토닌 수용체 EB 신호제달 억제를 통해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을 조절하고 그 결과 혈중 지방산 수치를 낮춰 전신적 대사 지표와 지방간을 개선하는 효과를 통해 지방간 치료제 연구 분야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대사질환 치료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게 이제 고지방식이 고지방에서 세로토닌 수용체 2B 세로토닌 수용체 2B로 변화시켜서 지방산에서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형성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걸 만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연구저널 10월 7일자 온라인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제약을 개발하게 되면 이 시험원 분석하고 이 논문하고 여기 대한 걸 갖다 자료를 국제 임상연구저널 그쪽에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박사들이고 뭐고 그걸 검토하고 다 이걸 저기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치료제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검증을 또 받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올리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연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세용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로토닌 2B 수용체 신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 개발을 통해 지방세포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슐린 저항성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당뇨 이거 치료가 될 수만 있다면 아마 아주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게 원래 당뇨라는 게 부자병이라고 안 그래요? 옛날부터. 일단 하여튼 이번에 이 소식이 떠서 속보를 떠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도해 드립니다. 조속히 이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 당뇨에 고민하는 우리 국민들 아주 큰 효과를 보시고 아주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날 그다음에 내일 일요일 되는데요. 일요일에 편안히 쉬시고 여러분들 몸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재난지원금도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리고 남은 게 있으시면 시장 가서 맛있는 갈비도 좀 사서 구워다 드시고 또 이제 소고기 좀 사서 구워서 여러분 식구들하고 상추쌈에다가 마늘 얹어서 그래서 아주 맛있게 드셔서 힘이 펄펄 나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